이제 시골에 자랐잖아요. 시골에 자라면서 대부분 친구들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들이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뭐 친구의 부모님들은 전부 농사를 짓고 살았고, 좀 특이한 직업, 그러니까 농부가 아닌 다른 직업 중에는 옆집에 동네에 있던 제부 아저씨 빼고 선생님이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에 선생님에 대한 동경을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란 직업이 있고, 이거 되게 멋진 직업이네, 그런 생각을 제일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선생님 빼고 나중에 이제 6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이 시를 쓰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네,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고, 그러다가 좀 책을 좀 읽게 됐는데, 책 속에서 모험 이야기를 많이 읽으면서 바다와 관련된 사실은 선장이 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로 등등하면서 그 전에 또 직업이 하나 더 있었네요. 그러니까 좀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뭐 책을 읽다가 모험 이야기 혹은 위인전, 뭐 소설 이런 걸 보다가 나중에 과학 잡지를 보고 있다가 물리 그 중에서도 전체 별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물리학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도 잠시 했던 것 같아요. 예산군에 있는 금호초등학교라고 지금도 한 30학 정도의 교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골치고 좀 큰 학교. 그렇죠. 우리 시골에 분단위 학교 가면 그 읍내에 있는 학교 한두 개 큰 학교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 제일 처음에 교육에 갔을 때 지금 4학년 다니고였어요. 4학년 그때 만났던 아이들 지금도 이름이 몇몇은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리고 그 친구들이 대학교 갈 때 같이 만난 적도 있고, 4학년 담임, 정확하게는 4학년 일반 담임 총 5개 반 중에서, 그리고 4학년 3반 선생님이 학년 부장 선생님이었고, 학년 부장 선생님과 매우 잘 지냈죠. 그 이후에, 왜냐면 그 선생님과 여름 방학에 이럴 때 지리산 여행을 한 10년 동안 같이 가던 연배였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때 맡은 업무는 지금은 없어졌죠. 주간학습 업무를 수합해가지고 결제 맡는 거, 그 다음에 4H라고 그 2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4H는 지금은 그런 업무 없는데, 4H라고 농업기술센터에 가가지고 국화라든지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학교에 키우고 이런 일을 하고 그랬죠. 주간학습 업무는 매주에 이제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 여러 선생님들의 계획을 다 모아가지고 교감 회장들한테 결제받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되게 간단한 일인데, 근데 그때 그 당시에 30학급 정도 됐으니까 30학급의 선생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항상 조금씩 늦었던 기억들이. 처음에 이제 발령받고 나서는 사실 관사 살았어요, 관사에. 그래가지고 관사 살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저녁에 술도 많이 마시고, 신규였지만 또 당구도 치러 다녔던 기억이 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주말에 산에도 가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기억들이 좀 미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 아이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했던 가사 아니었을까? 수업은 열심히 하셨나요? 그럼요, 수업 열심히 했죠. 근데 열심히 했다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도서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이걸 꼼꼼히 훑어보고 거기에 이 부분을 가르칠 내용을 딱 정해놓고 그만큼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되게 디테일하게 기획을 세우고, 그런 신규는 당연히 아니었죠. 제가 이제 제가 원래 태어난 고향은 이게 충남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경남 거창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있는 공주교대를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시험을 갔고, 그러면서 충남 예산에 이제 그때는 희망하잖아요, 이렇게. 갖고 원래는 좀 더 멀리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의 아내가 대전에 있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하다가 절충 지점이 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연구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랬고, 그러다가 예산에 있다가 금호초 예산 금호초 있다가 동화를 쓰고 싶어서 이 절충안을 하는 이 내 마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다, 이거 다시 멀리 가야지 해가지고 해안본도초등학교에 갔죠. 파도 쳐? 네, 해안에 파도 친다고? 파도 치는, 말 그대로 한자도 똑같아요. 파도 치는 그 파도와 똑같은 파도초등학교라고 지금 폐기가 됐어요. 그
학교에 갔었고, 그러다가 논산 동성초등학교라고 논산교육지원청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 갔다가 세종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세종 넘어올 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기 직전 1년 전에 넘어가지고 어디죠? 예산 도원초 초등학교. 도원초에 갔죠. 도원초. 연기 도원초에 발령을 받아서 갔다가, 그리고 학교로 따지면 그 다음 학교는 사실은 서담초등학교, 그리고 교장으로 해밀초등학교에 갔죠. 그때 가장 교식 생활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파도초등학교에 있을 때 기름 유출 사고였어요. 약간 좀 이렇게 예상치 않은 대답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전교생이 30명이 있었고,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갑자기 기름 유출 사고가 났고, 그 한순간에 바닷가의 삶이 완전히 통째로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통째로 무너진다는 거, 우리가 그냥 무너진다는 말을 쓰긴 하지만 완전히 생존의 이 문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 키우는 집이 많았는데 그 집 부모님이 항상 한숨과 눈물과 이런 걸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여기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기름칠 사고가 났는데 학교 동네가 되게 어지러워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겨울이라서 그러면 우리가 방학을 빨리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지금 생각하면 의없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하다가 사람들하고 만나는 접점이 있어가지고 같이 운동장에 있었고 만났는데 학교에 부탁이 있냐? 학교가 어떻게 생겼겠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그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오래 있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여기에 농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런 데 좀 피해 있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붙잡고 있는 게 내게 도움이 된다. 좀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이 삶의 생존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은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사실은 경력이 오래 안 됐을 때인데 되게 좀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어요. 제 이름도 기억나는데 성은 명씨였어요. 명씨.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명씨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태안에 있을 때 가도초등학교 아이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웠고 언니가 있었고, 근데 제가 가정 방문을 가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주말이나 저녁에 이럴 때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녁에 거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 삼아 걷기도 하고 동네 그냥 삼아 돌게 됐는데, 우연히 이제 그 집에 앞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고 그 아이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뭐 약간 해산물이랑 맥주를 한 병 내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오셨으니까 한잔 하시라고 그냥 손님 맞이 해준 거죠, 이렇게. 근데 거기서 얘기 듣고 있다가 이제 할머니가 그 아이 키운 이야기, 자기 아들 키운 이야기, 손주 키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완전 눈물바다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가 제가 봐도 되게 똘똘한 친구였는데 전 이 아이 나중에 시간 지나도 이 아이를 후원해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못했죠.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게 돼요. 근데 좀 일부러 찾고 싶은 그럴 용기 나지. 나중에 꼭 찾아보시죠. 여학생. 네? 여학생. 지금 몇 살쯤 됐어요? 지금 그때가 2007년도에 4학년이었으니까 15년, 17년 됐으니까 거의 30쯤 됐죠.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심리적으로 막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해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10년, 15년 요 사이에 한 번쯤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 기억에 여기 세종시가 되기 직전에 연기 도원초라고 있었는데 그때 2학년을 다니는데요. 그때 2학년 담임을 하면서 2학년 부장을 하고 교무부장을 했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은 이 2학년 부장과 교무부장과 두 개 한꺼번에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쉽진 않았던 경험들을 그때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하죠. 근데 그때 아이들 중에 몇 명과 아주 가끔 연락이 되거든요. 이게 좋게 기억해줘가지고 다행이에요. 제가 이제 동화 작가가 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동화 작가가 됐는데, 동화 작가 중에 한 번쯤 이렇게 도전해보는 관문 중에 하나가 창비 조언을 일체 공모가 있어요. 그런 공모가 있는데, 여기에 공모했는데 2014년도에 이 공모 시기가 6월 30일 마감이었고 발표가 7월 말에 발표가 났어요. 나 이맘때 발표가 났는데, 근데 그때 그 당시에 14년도가 저한테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시기가 됐죠. 왜냐하면 그때 지금 현재 최규진 교육감이 되고 일본 정책이 혁신학교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혁신학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됐고, 민중이로서, 그리고 동화 작가로서의 대상을 받는 이런 딱 경기점이 딱 겹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것인가, 혁신학교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할 것인가, 혹은 동화 작가로서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실제로 심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